세팅하러 왔고요. 오늘 벽은 여기입니다. 왼쪽은 슬랩이고 오른쪽은 루프 케이브예요. 오늘은 서브웨이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서브웨이도 열었고 컵홀더 뒤집어질 거예요. 일단 세팅을 한번 싹 끝냈어요. 이제 검증할 건데 일단 오늘 붙이다가 설명드릴 루트는 요거 흰색 흰색. 일단 뭔가 설명드릴 부분은 다이노에 대한 기본, 좀 기본 형식의 다이노에 대한 기본적인 거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세팅하는 문제는 강한 사람은 못 풀게 세팅을 좀 해봤어요. 강할수록 풀기 어려운. 조금 이따가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넣어야 돼. 오, 됐네. 너 약한 거야 그러면. 이거 플래시다, 플래시. 아, 진짜 멋있을 수 있었는데. 운전까지 스타트 탑 붙이고 세팅 다 끝났습니다. 이 루트 완등 부분은 이런 듀얼 홀드입니다. 잡을래야 잡을 수 없을 거예요. 요 안에 홀드 틈 사이에 손을 쏙 넣어서 잡아주셔야지 잡을 수 있게끔 루트를 한번 세팅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손이 쏙 들어가게끔 팔꿈치까지 쏙 넣어주신 다음에 좀 밖으로 당기는 힘을 주시면은 손이 빠지지 않아요. 이렇게 완등하는 루트로 해봤고, 약간 저 부분이 강한 자들은 등반이 좀 어렵게끔 해봤습니다. 이 전완근이나 삼두 쪽이 팔이 많이 두꺼워서 근육량이 많으면 좀 불편하고, 물론 그렇다고 저기가 엄청 좁진 않아요. 웬만한 성인 남자분들도 다 들어가긴 할 건데,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같이 왔다 하면은 여자친구분만 등반에 성공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놀릴 수 있게끔 뭔가 그런 재미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래서 오늘 세팅한 루트는 기본적인 다이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세팅을 한 문제고요. 옛날 영상, 저번 달 영상에서 하나 찍어서 올렸었는데, 일단 내 키가 얼마나 될까, 난 얼마나 뛰어야 될까, 요런 다이노 루트 같은 데서 리치 계산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 볼트 구멍의 간격이 대부분 국내 암장에서 15cm 정도 돼요. 아닌 것도 있지만 한 90%, 제 경험상 90% 정도는 15cm 간격으로 벽이 시공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루트 같은 경우에는 요 발의 높이에서 저 손홀드까지가 13칸 13칸인데 13칸을 이제 15를 곱해보면 195cm가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내 키는 195cm가 안 된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낸 루트냐. 내 키를 대입해 보시는 게 아니라 항상 요 만세한 키를 대입을 해 보셔야 돼요. 성인 남자 기준으로는 40cm, 50cm까지도 이렇게 위로 더 올라오고요. 키가 150cm인 여자분들이 35cm, 40cm 정도 이렇게 리치가 좀 더 올라옵니다. 30cm에서 40cm까지. 내가 만세를 했을 때 리치가 195cm까지는 나온다 하면은 사실 이 루트에서 점프를 뛸 필요는 없어요. 일어나는 힘만 살짝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되는 거고, 나는 그것보다 조금 모자란다, 그냥 나는 이렇게 만세를 했을 때 185cm 정도가 된다 하면은 10cm 띄워줍니다. 요 볼트 구멍까지도 안 띄어요. 요 정도 위치까지만 띄워주셔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루트가 돼요. 요 난이도는 진짜 각 센터별로 가장 높은 난이도나 그 밑에 난이도가 아니고서는 엄청 멀리 있는 다이노 루트가 사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는 요 발이 미끄러울수록 디디고 일어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프를 되게 많이 뛴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고, 근데 지금 이 루트 같은 경우에는 발홀드도 꽤 좋아요. 깊이가 이렇게 벽에서 많이 튀어나온 홀드를 줬기 때문에 충분히 데드 포인트만 충분히 나오면 등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이노의 기본은 요 데드 포인트가 충분히 나와야 되는 게 다이노의 기본이에요. 벽으로 붙어주는 힘이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오버행에 설치가 되어 있다, 오버행에 이런 루트가 세팅이 되어 있다 하면은 당기는 힘이 더 필요하겠죠. 그럴수록 당연히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고, 대신 오버행에서 백다이노를 뛴다 하면은 사실 벽에 바짝 붙는 텐션이 없어도 됩니다. 다리로 밀어주는 텐션만 더 강하면 돼요. 일단 이 친구는 딱 직벽에다가 볼륨을 덧대가 만들어진 각으로 낸 루트이기 때문에 이 루트만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다이노 루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루트는 어떻게 점프를 하고 어떤 걸 신경을 써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얼마나 일어나야 되는지 제가 등반을 한번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이 아마 닿을 거예요. 쭉 내려오게 되면 발이 저는 닿는 정도입니다. 참고로 제 키는 일단 170이 좀 안 되고요. 저보다 키가 되게 크더라도 실패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 실패하는 포인트는 일단 이 벽으로 바짝 붙는 데드 포인트가 첫 번째 문제예요. 벽으로 바짝 붙는 데드 포인트 없이 등반을 하게 되면 발은 벽 밖으로 결국에 밀어내게 돼요. 점프를 아무리 높게 뛰더라도 방금처럼 이렇게 뒤로 밀려나는 힘이 생겨요. 데드 포인트로 벽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발은 결국에 벽에서 밀려나가는 힘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손으로 살짝 당겨주면서 벽 안에 붙여서 띄워줄 거예요. 손을 살짝 당겨주면서 벽에 바짝, 벽에 바짝. 그래서 대부분 점프, 더 높이 점프해야지 할수록 다리 힘은 강해지는데 팔로 벽에 붙는 데드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역자로 결국에 팔을 뻗게 돼요. 벽이랑 멀어진 자세에서. 다이노를 뛸 때는 벽에 붙여주는 데드 포인트가 중요한데, 일단 그 데드 포인트라는 게 도대체 뭐냐?
벽으로 손을 당기면서 벽으로 붙었을 때 만들어내는 몸의 채공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내가 손을 한번 당겼을 때 손을 떼고도 벽에 잠깐 붙어있는 요 채공 시간이 생깁니다. 손을 댐과 동시에 점프를 발홀드해서 쭉 밀어내 주시는 게 아니라 데드 포인트가 만들어진 다음에 위로 띄워주시는 게 좀 이상적인 등반 방법이 돼요. 손을 놨을 때도 벽에 붙어있는 텐션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방금 이 홀드에 딱 일어나가지고 딱 멈춰져 있는 그 시간에 살짝 띄워주시는 느낌이 필요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루트에서 만약에 어려운 점이다 하면은 지금 당겨주는 요 손의 홀드가 살짝 아래쪽을 보고 있죠, 방향성이. 언더홀드를 양쪽으로 잡고 데드 포인트를 만든다라는 부분이 이 루트에서 어려우면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같은 위치에 만약에 이렇게 다운홀드 하나 붙여놔 봤는데 이렇게 루트가 딱 세팅이 되어 있다 하면은 손으로 끝까지 당기는 힘을 만들면서 일어나 주시면 되고요. 대신 세팅을 할 때 제가 만약에 똑같은 길이로 세팅을 했는데 이렇게 홀드를 줘버렸으면 리치가 길수록 이제 그냥 앞 리치가 길면은 이런 식으로도 등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일부러 좀 가까운데 언더홀드를 2개를 주면서 세팅을 좀 했습니다. 2개가 다 떨어져야만 잡을 수 있게끔 세팅을 좀 했습니다. 다리가 일어나는데 손을 하나를 잡고 있게 되면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한 무릎이 요만큼까지밖에 구부러지지 않게 팔을 잡고 있게 되면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좀 멀지 않은 높이에 언더홀드를 좀 붙여놔 봤어요. 그래서 다이노 루트를 등반을 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일어나는 발홀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좀 중요해요. 만약에 이 친구가 체중을 실어서 일어날 수 없는 친구다 하면은 오른발을 뗐다가 한번 밟아보세요. 미끄러운 볼륨 홀드일수록 예를 들면 이런 검정색 홀드가 이제 발홀드로 붙어져 있다. 얘도 무게가 실리긴 하는데 여튼 이렇게 내가 딛고 일어나려고 하면은 미끄러지는 발홀드가 붙어 있을 때는 발을 딛고 일어난다는 느낌보다는 발을 한번 뗐다가 쿵 차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데드 포인트를 만드는 것도 좋아요. 발을 떼줬다가 밖에서 안으로 쾅 때리면서 일어나는 힘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근데 그래도 어려운 건 공포심이에요. 내가 데드 포인트를 만든다고 팔에 힘을 이만큼 당겨서 벽 안으로 들어갔는데 얼굴이 부딪히거나 어디 쿵 부딪히거나 발이 미끄러질까, 이런 부분이 성공을 좀 방해하죠. 그럴 때 보통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반동을 여러 번 주죠.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면서 경력이 꽤 있으신 분들은 공감을 할 거예요. 요 반동은 많이 줄수록 불리합니다. 다이노를 하기 전에 반동을 되게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요러고 한 3번 이상은 당기신 다음에 점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번 정도는 당겨보는 건 좋아요. 한 번 정도 당겼을 때 내 몸이 어디까지 붙는지, 데드 포인트가 얼마나 나올지 한 번 정도는 당겨보시는 거 괜찮은데 3번 이상을 당긴다? 굳이 제 생각에는 불필요한 동작입니다. 3번 정도 당기고 이제 점프를 한다라는 건 나는 팔굽혀펴기를 3번 정도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3번 한 다음에 점프해야지 하는 핸디캡을 주는 동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반동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은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네를 탄다던가 하게 되면은 반동이 내가 딱 이상적인 원하는 반동이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 번 주는 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고, 요런 좀 스탠다드한 다이노 루트에서는 반동을 안 줘도 되고요. 사실 많이 줘야 한 번을 주는 이유는 내가 데드 포인트를 만들었을 때 몸이 여기까지 오는구나를 확인하는 용도. 얼굴이 막 벽에 부딪힐까 요런 게 막 무섭고 조금 그렇다면 데드 포인트가 얼마나 오는지 확인을 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한 번 정도만 반동을 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점프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 두 발을 동시에 점프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물론 두 발 위치가 같은 루트들도 있을 텐데 발롤드의 이렇게 높낮이가 다르다면 마지막 발롤드는 끝까지 붙어 있고 마지막에 5cm, 10cm, 15cm 이렇게 점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왼발을 차주는 힘으로 오른발의 무게가 실려야지 오른발을 끝까지 펼칠 수 있어요. 그래서 계단 올라가듯이 왼발을 떼주면서 저희가 계단 두 번째 칸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대발을 이 차주는 힘으로 일어나게 되죠. 오른발을 더 높이 있는 발을 꾹 누르면서 무릎을 펼쳐주게 되면서, 그래서 점프를 동시에 하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일어날 때 마지막 발, 가장 다음 홀드와 가까운 발 위치에서 일어나는 힘을 많이 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오늘 세팅도 여기까지 했습니다. 바이바이.